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왜 늘 당하고만 살아? 그 나이가 되도록 왜 저렇게 눈치를 보며 사는 걸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 대부분은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는 쪽을 택하며 살았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더 함부로 대할까요? 왜 가까운 가족들조차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 대할까요? 그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네가 참아야지, 어른이잖아. 네가 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따져. 괜찮아. 너는 속이 깊은 사람이잖아. 이 말들은 겉으론 칭찬 같지만 사실은 내 감정을 눌러버리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자신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젊을 때는 부모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늘 누군가의 역할에 맞춰 살아왔고 그 속에서 진짜 나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이기적인 것 같고 난 이게 싫어요라고 말하면 괜히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닫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나를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는 사람, 불평 한마디 없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대하는 방식대로 대접받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저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나는 좀 불편해도 네가 편하면 돼. 그냥 참고 넘기면 돼.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인생은 나를 무시해도 되는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친구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미안해, 오늘도 널 또 무시했네. 다음에 챙겨줄게. 이런 말만 반복하지는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면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건 단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 말투, 표정, 관계를 맺는 방식,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을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남이 부탁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주고, 내 시간이 없어도 억지로 맞춰주고,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걱정부터 앞서며 정작 자신은 지쳐가죠.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희생한 시간 정말 돌아오는 게 있었나요? 한두 번은 고마워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은 원래 다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만 남기고 점점 더 요구는 커지고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나를 먼저 챙긴다. 이 말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내가 내 감정, 내 시간, 내 몸, 내 마음을 아껴야 누군가에게도 따뜻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5가지 함께 짚어볼게요.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는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말은 나 조금 속상했어.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 처음엔 어렵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아. 미안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중하지만 분명한 태도는 당신의 경계를 세워줍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말투를 스스로에게 사용한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난 늘 부족해. 이런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이제 그만 멈추세요. 자신에게도 예의를 갖춰 말하세요. 수고했어.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노력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모여서 내면의 자존감을 채워줍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써보세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책 한 쪽이라도 읽어보세요. 이 시간이 쌓이면 남들이 뭐라 하든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줍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진심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제는 거리두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친구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평생 상처받는 일, 이제는 그만두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곧바로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철칙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진실이죠. 삶의 방식이 바뀌면 감정도 함께 출렁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괜히 내가 예민해진 것 같고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남을 먼저 챙기는 삶에 익숙했던 분일수록 갑작스럽게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일이 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미안함이 점점 죄책감으로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건 익숙함의 저항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 내가 나를 제일 뒤에 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내 안의 낡은 습관들이 마치 경고하듯 속삭입니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날걸? 네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건 전부 내 안의 옛자아가 발악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요즘 너 좀 변한 것 같아. 예전 같지 않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아냐? 이런 말이 들려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내가 다 맞춰주던 관계는 이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예전처럼 희생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니까요. 그 불편함을 너의 문제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나를 돌보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만 혼자 남은 건 아닐까? 괜히 센 척하다가 더 고립된 건 아닐까?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고립이 아니라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엔 시끄러웠던 주변의 시선과 말들에 나 자신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고요해진 순간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불안이 아니라 깊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구와 있어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가 진짜 안정감의 기준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상대에게도 더 건강하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결핍에서 나오는 애착이 아니라 충분함에서 나오는 여유이기 때문이죠.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당신은 진짜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삶은 남에게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용기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나를 사랑하라. 많이 듣는 말이죠. 하지만 막상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란 건 스스로에 대한 신뢰이자 애정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남을 우선한 결과 자신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면 이제는 매일 조금씩 되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것을 다시 의심하는 습관. 그래도 가족은 먼저 챙겨야지.
친구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지. 나 하나쯤은 희생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의무와 죄책감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이 말들 정말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말들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의심이 곧 나를 찾는 시작점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 이런 나만의 순간이 하루 10분씩 쌓이면 그게 곧 자존감의 근육이 됩니다. 타인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존중이 진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싫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많은 중년 여성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괜히 불편한 말 꺼냈다가 관계가 어긋날까봐 두려운 거죠. 하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경계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람만이 품격 있는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저 사람은 손주도 자주 보고 좋겠다. 남편이 저 정도면 얼마나 편할까? 나는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이런 비교는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삶이라는 거울로 내 행복을 판단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그 안에 충분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자존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이기. 나이 들수록 주변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찾는 사람도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걸 외로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삶이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책을 읽다가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들, 천천히 걷는 길에서 스치는 바람. 이 모든 것이 삶의 품격을 채우는 소리 없는 기쁨이 됩니다. 진짜 자존감은 큰 성취나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순간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더 똑똑하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들이 쌓이면 그게 곧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당당하고 어디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의 고요함과 여유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세월이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주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